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배평화재단 길담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인터넷 상에 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모였어요. 한 달 동안 이 댓글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배평화재단,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언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커뮤니티도 많이 댓글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 조사 이후에 저희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돼서 달린 댓글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간추린 것만 일단 250개였고 대부분 학살과 사과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저희 함께 준비했던 또 댓글 3인방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배평화재단 안에 있는 청년 모임인 우다다다라는 청년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관련돼서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대학생 나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유학생 전디디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배평화재단 사무처장 평화활동가 석미화이고요. 저희 활동명은 연두입니다. 연두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댓글 읽기를 하는 게 아까 우리 길담 활동가 사회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걸까? 도대체 좀 원인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에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댓글을 읽기 전에 저희가 아까 250건이었죠? 그 중에서 혹시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BBC 뉴스 띵빅 거기 채널에서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거기 댓글 하나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의 bọn trẻ bây giờ có biết chuyện này đâu, chỉ biết tôn sùng K-pop, thật là buồn khi những người trẻ bây giờ không biết nhiều về lịch sử đất nước. 이분은 이 문제를 몰라서 K-pop 좋아하는 거지. 이 문제를 미리 일찍 알았으면 한국 노래도 안 들을 걸,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실제로 베트남에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 K-pop 과거는 슬퍼도 지나간 일이었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과거를 잊지 말고 문제를 마주하여 같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도 하나 소개할까요? 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2017년도에 미 기밀 문서가 하나 해제되면서 CBS 노컷 뉴스에서 기사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계엄군, 이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 그들에게 광주 시민은 베트콩이었다.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 아래 기밀 문서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 기사에 무려 댓글이 3,112개나 달렸고 당연히 이제 악플도 많았고 하지만 그 댓글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댓글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할 때 모른 척했다. 나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광주 사람들을 학살할 때 방관했다. 나는 호남인이 아니니까. 점점점 하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외면하면 결국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댓글이라 너무 공감을 하면서 이 댓글을 이제 첫 번째 댓글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명풀이네요, 진짜. 네. 시작부터 너무 좋은 댓글을 소개해드려서 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저는 이제 재단 관련된 댓글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단 관련된 댓글 중에 한배평화재단이라는 이 단체는 일본의 자금 덕분에 갈수록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저희는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이 왕성하다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풀이네요. 악플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이렇게 왕성한 거를 알아주시다니 정말 우리 또 길담 활동가가 또 하필이면 회계 총무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댓글 읽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엔 저희가 나무위키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NS나 뭐 익명 커뮤니티 그리고 뉴스 댓글로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댓글의 출처가 나무위키인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과제를 할 때도 출처를 논문이나 어떤 그런 기사 공식적인 글이 아니라 나무위키에서 출처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사실 나무위키를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약간 그 세대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번에 이거 하면서 나무위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디테일하죠. 너무 부지런하고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베트남 전쟁도 이만큼 길게 있고 베트남 전쟁 관련 페이지에 한국군 참전 페이지가 따로 있고 한국군 참전 페이지에 또 논란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란이 민간인 학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용병 문제라든가 라이따이아 문제라든가 포로 문제, 뭐 참전용사 대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문제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구나. 문제는 이게 그 편집 사전이라고 하는 맹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그런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주장 자체가 다른 댓글들에서 확인되는 논리들하고 되게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이 되니까 참고는 하시되 이것이 팩트이고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교차해서 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 댓글 읽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 읽기를 조사를 하면서 주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처음 지금 얘기할 거는 학살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살과 관련된 댓글 중에서 크게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학살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민인지 베트콩인지 구분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즉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살 역시나 하긴 했지만 그거는 우리는 민간인이 아닌 정당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베트콩을 학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 한국에 알려진 지 21년, 올해로 2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댓글 안에서 여전히 사회 속에서도 이제 학살이 있었다 없었다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를 좀 찐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저는 뭐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 있고 정리해봤을 때 그 한국 그 입장과 완전 다르게 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없었다 그라고 아니면 뭐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명도 없었고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국군인지 베트공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 학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찐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제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못 배웠습니다. 그 파병 얘기 그거 파병이 뭐 중요한 얘기는 그냥 대중하게 언급되었는데 그 이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과서도 그래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을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최근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화교육 자료를 하나 발간을 했어요. 평화로 다시 읽다. 근데 이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총 5개의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5번째 장이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 참전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 학살이란 표현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이 한국군과 학살이란 표현 자체가 한국군을 일반화시켜서 그들을 잠정적인 가해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제 제가 찾아본 댓글 중에도 2018년도에 시민평화법정을 위해서 한국을 이제 베트남의 피해자 2분이 한국을 찾으셨을 때 국회에 가서 본인들의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가 비디오머그의 동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올라갔는데 봤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 수인 것 같아요. 한 8,000개가 넘는 댓글이 그 밑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이건 사람들한테 뜨거운 관심인데 문제는 그 내용과 주장들이 확인되고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최근에 이길보라 감독이 만든 기억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자체도 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된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이 주장이 제기된 지 20년이 됐고 이거를 이제 조금씩 해결로 나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참전군인은 계속 가해자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계속 사회적 갈등이 되어버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런 한국군 학살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곡해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돼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러니까 외면하면서 이런 오해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살의 피해자는 너무 분명한데 가해자는 그 누구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자리 바꿀까요? 이제 제가 앞서 처음에 말했던 게 학살은 아예 없었다라는 주장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댓글은요, 뭔가 일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는 올해 달린 댓글인데요.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상대로 고소한 일에 대해서 작성된 기사의 댓글입니다. 당시 죽은 사람이 베트콩이었는지 어떻게 판별하냐?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는 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느냐? 미군도 생명체란 생명체는 다 죽였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대댓글에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었다. 소송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의 주체 그리고 사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댓글 중에 학살 말고 또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 사과라는 키워드인데 지금 나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제 진정한 사과를 얘기를 할 때 과거에 한국의 대통령들이 공식 사과를 했다. 근데 사과보다 유감 표명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제 사과보다는 유감 표명의 제스처를 했지만 아까 얘기한 나무위키에서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다 이렇게 못박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들끼리도 싸워요. 사과했다, 안 했다. 그게 사과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해라고 말하면 그냥 끝인가?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사과인가? 그것도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과에 대해 작성한 트위터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분이 말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전순국이라 사과는 과도한 것이다. 팩트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베트남에 방문해서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을 뿐이지 민간인 학살이라는 워딩은 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조사를 맞아요.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베트남을 가실 때 그때 사실 베트남에 가면서 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과 칼럼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신기한 게 사람들이 베트남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댓글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하고 싶은데 베트남이 사과를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좀 베트남 전쟁을 약간 미화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의 그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베트남의 그 퇴역 장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삼가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막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라는 의미가 과거를 잊거나 과거를 묻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걸로 보고 사과를 바라는 댓글들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의 댓글 몇 개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 왜 한국 왜 사과 안 하냐 그리고 베트남 정부 왜 가만히 있냐 그런 댓글이 엄청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거기에 대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다고. 그 한국군의 파병 관련 대사가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열이 떠올라왔어요. 제가 페이스북 하다가 그런 공유한 직접 게시물도 받고 공유된 사람의 글도 많이 봤어요. 네, 거기 그 대사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거기 사진 첨부해서 그 밑에 게시물 내용은 자세하게 한국 언제 베트남에 파병 왔고 어디 이런 어떤 것을 했고 그래서 젊은인들에게 그런 전달 이미지도 같이 얘기해줬어요. 제가 그 게시물 보고 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이었어요. 사과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못 만드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편해지게 해준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해줄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줄 수 있다.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나름대로 상처를 갖고 있다.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또 이제 할 시간이 돼가는데 저희가 되게 무거운 댓글들만 지금 읽었잖아요. 혹시 끝내기 전에 이거 진짜 명풀 나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댓글이 있었을까요? 저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거기 달린 한 자칭 고등학생이 말하길 왜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나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댓글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고등학생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심지어 공교육에서 이런 이야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중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참고를 나무위키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장 확인된 최신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과서에 없다면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는 과연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사실 저의 악플 사전. 악플, 악플. 아니 그래 악플도 좋아요. 저희가 바라는 관심. 이 영상에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이제 시즌2 댓글이 달린다는 건 반응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좋은 거죠, 진짜. 댓글은 좋은 걸로. 맞아, 무관심이 제일 슬픈 거니까요. 자, 있고 많이 봐주시고 저희 한배평화재단 활동과 또 우다다다는 과연 어디를 또 다닐지 그런 걸 많이 한번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남기며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